보통 동화생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뭐 이거 읽어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영재 교육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편안적으로만 글자를 읽는데 이면적인 그 글자 속에 있는 행간의 뜻, 글자 사이의 뜻을 읽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자꾸 이게 겉으로 봐서는 이게 뭐지? 하는 거를 주제를 확장하고 찾아내고 읽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관계는 좀 쉬운 편입니다. 혼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그대가 먼저 걸어와, 그대보다 먼저 걸어와 길이 된 사람들, 길이 된다는 건 뭐야? 길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이 길을 만들었으니까 그 길을 따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길이 된 사람들. 여기다 중단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고. 그럼 이걸 길을 여기까지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만들고, 그죠?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안에 길을 만든 무수한 사람들의 공적이 숨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성과, 그들의 의미를 밟고, 딛고, 이것까지 온 거예요. 똑같이 두 개를 썼어요. 이거 길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땅이네요. 이걸 확장한 거예요. 위로, 하늘로. 자, 별이 있어요. 스타가 저울로 빛나는 게 아니다. 그토록 그 빛이 이토록 아름답기 위해서는 하늘이 스스로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밝은 하늘이 스스로 저물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빛나는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아니면 네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이론적 태도들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미들을 되새겨봐라 라는 의미니까 둘 다 너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인내와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얘기해 준 거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 왜 아름답다고 그러냐면 그 이름을 밟고 길이 된 사람들, 길을 만든이 아니라 길이 된 명예의 전당으로 여기까지 이름을 이렇게 박아놨나 보죠. 도로에.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죠. 요거는 뭐냐고요? 하늘이 스스로 저물어. 이 구절이 아름다운. 희생 같은 거. 네,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요? 밝은 하늘이었어 누구나. 그들이 스스로 희생을 해서 이 빛을 밝게 해주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네. 스스로 저물다. 아니면 그 이름을 밟고 요 구절들이 예쁜 시입니다. 관계 이달균. 근데 이 달균, 그러니까 서로 도달하다. 이 사람이 도달했어. 균등하게. 그래서 관계를 중시했나 보지. 이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게 나오는데. 혼자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거의 정호승. 자, 이거 쉽지는 않은데 시를 딱 볼 때 그때 신이야 역시. 요만큼이 할머니 거예요. 그때 요만큼이 오리들 거예요. 순간 여기서는 뭐라고요? 차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기 뒤에는 뭐라고요? 이렇게 거위 얘기, 할머니 얘기,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는 요게 결론 같아요. 천천히 길을 건넌다. 이렇게. 끝내주죠. 그때 순간 이렇게 딱. 자, 그럼 여기 때가 어디냐? 개나리가 폈어요. 그럼 계절은 봄이고 국도예요. 한적한 국도.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구부리고 늙었어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못 건널까? 이렇게 생각 중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 뒤에 서서 자, 이게 좀 예쁜 거예요. 개나리를 쳐다보고 있던 거위래요. 거위떼들이 개나리를 봤을까? 사람이 개나리를 보니까 거위도 개나리를 본다고 생각을 한 걸까? 아니면 이 거위를 의인화해서 개나리를 감상한다고 생각할 걸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개나리를 쳐다보고 개나리가 핀 국도인데, 그죠?
자, 개나리가 핀 국도의 할머니만 얘기했는데 개나리를 쳐다보던 거위 해보니까 거위가 굉장히 한가한 거위라는 느낌이 확 들어와요. 거기다가 뒤뚱뒤뚱 가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떼지어 그럴 겁니다. 그죠? 순간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 그때는 어려운 할머니가 있을 때 거위가 건너간다.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오던 차를 뭐야? 바쁜 현대인들 깜짝 놀라서 멈춥니다. 버스도 멈추고. 자, 있는 힘에 달린 바쁜 현대인의 차들이 멈추고 대중교통도 멈추고 짐을 가득 실은 자본주의가 가득 되는 물질을 맞는 뒤에 트럭도 멈춥니다. 다 멈췄습니다. 자, 그럼 왜 멈췄을까요? 이렇게 거위를 죽이면 기분이 찜찜하잖아. 생명을 그냥 죽일 수는 없다는 건 알잖아.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상관없어. 자, 거위들은 경적소리 삥삥 해도 아랑거짓 안 하는 거야. 인간의 세상과 거위의 세상은 상관없다는 거야. 거위의 세상은 자연의 세상이에요. 자, 빵빵하는 경적소리는 인간의 세상이야.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리 이 자연의 세상에다 얘기를 해봐야 이 자연의 세상에서 개나리를 감상하는 거위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이 자연의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배려받지 못한 할머니가 배려받으면서 천천히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야. 길을 걷는다.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간의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그랬지만 이 노인들에게 배려 자체가 없다는 거야. 노인의 배려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배려가 없다는 거야.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 물질이 아니라고 봐요. 자연 속에서. 물질 말고 자연. 아니면 뭐라고 흐름 속에서. 큰 흐름 속에서. 배려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못 건너가고 있는데 이 자연의 속에서는 얘처럼 거위처럼 배려를 받는 거야. 거위에게. 자연에게 배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길을 건너가는 거야. 그렇다면 어떤 노인이 어떤 세상 지금 현재의 삶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를 길이라고 하면 이걸 건너서 이걸 뭔가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요 온갖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전혀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는 이 오리의 의지, 자연의 의지,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움은 노인이 건너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 이해됐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럼 거위는 뭘 상징하느냐? 자연의 흐름, 자연스러운 상황, 자연의 배려, 자연 속에서의 속도. 자, 이거는 뭐라고요? 빠른 속도, 물질은. 빠른 속도. 요거는 뭐라고요? 느린 속도. 패스트 푸드, 슬로우 푸드 하자. 그럼 거위는 뭐라고요? 느린 속도의 자연. 됐나요? 그럼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자연에 도움받는 인간. 아니, 자연에 도움받는 인간, 거위에 도움받는 인간, 그건 줄거리고 주제. 바쁜 노인에게 배려하지 않은 바쁜 현대적 일상에 대한 비판. 뭐 이 정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도가쌤입니다.